2020년 7월 8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가 우리가 이제 서아시아 전통의 발전이라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뭐 티무르 왕조, 이란 계통의 사파비 왕조까지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래서 일단 서아시아의 역사를 일단락 지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되는 그 서아시아의 문명을.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집트 문명은 잠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문명도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인도 문명, 즉 그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2차 지필평가의 진도가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간단하게 인도 하면 떠오르는 종교가 불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성립된 게 힌두교, 그리고 나중에 기원 후 약 11세기경 그쯤부터 조금씩 이제 막 영향력을 엄청 행사하던 이슬람교가 이제 인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종교인데, 그 중에서도 불교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먼저 칠판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힘 빼고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불교의 성립과 통일제국의 등장. 불교가 성립하고 또 그를 바탕으로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다시 한번 불교가 성립하고 마우리아 왕조가 통일을 하고, 또 이후에 다시 쿠시안 왕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마쿠 나왔어요. 벌써 마쿠. 나중에 굽타 왕조 나올 거예요. 마쿠, 굽, 이런 식으로 인도 역사는 흘러갑니다. 불교와 자이나교의 출현. 자,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도 있었는데 왜 이 두 종교가 등장을 했는지 봅시다. 배경, 도시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상업의 발달. 우리가 인도 문명 배울 때 두 가지 계획 도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는 하라파, 두 번째는 모헨조다로. 인도가 이렇게 크게 삼각형이 되어 있다면 요 윗지방 11시 지역쯤이 펀잡 지방인데, 그 지방의 드라비다인들이 모헨조다로, 하라파와 같이 계획된 도시를 만들었다. 그게 인더스 문명의 시작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리아인들이, 북부에서 있던 아리아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자신들의 문명을 더욱더 계승하고 발전해서 꽃피웠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도 문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아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통치의 정당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종교로서 브라만교가 있죠. 그리고 신분 질서도 이렇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식으로 계급 질서를 만들어 놨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도시들 간의 서로 가는 전쟁, 아니면 또 국가들의 약간의 전쟁, 그렇다고 통일을 한 왕조는 없었지만 이들 나름의 너무 치열한 전쟁과 상호 경쟁 속에서 나름의 상업도 발달하고 했지만, 문제는 이 전쟁, 그 다음에 상업에 종사하는 이제 전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크샤트리아, 바이샤들의 세력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지만 브라만 교회에서는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종교적인 자유를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제사의식을 너무나 강조해, 브라만 교회는. 그 다음에 형식적이야, 다소. 또 이 사회 자체가 브라만 중심의 사회야. 그래서 당시 성장하고 있던 크샤트리아나 바이샤를 담기엔 브라만인교라는 그릇이 작아. 그래서 이때 이제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뭘 연구하고 이렇게 했겠죠. 새로운 사회를 이제 받아들일 만한 사상이 필요하니까. 그 중에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라는 게 주된 목표.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브라만이야. 브라만 그 자체. 브라만. 그건 인정하지만 인간들, 우리 아트만의 본질도 역시 중요하다라면서 범아일려라는 말도 있지만, 즉 브라만교를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 논리로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고, 이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일부는 자인화교를 또 일부는 불교가 만들어지는데 공헌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출현. 자인화교는 이제 불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엄격한 계율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뭐 상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종교가 관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인들이 대폭적으로 이제 자인화교를 지지하고 자인화교를 믿고 있었죠. 브라만교는 힘들었으니까. 자, 또 하나 불교. 기원전 6세기경에 석가모니, 인도 한 국가 소국가의 왕자였던 석가모니가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서 해탈을 하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진리는 만인은 평등하다. 또한 평소의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각자 해탈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이 진리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해서 이 불교가 등장하게 되죠. 자, 자인화교하고 불교 둘 다 같이 특징은 보면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즉 내가 태어난 다음에 살다가 죽었어. 내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네가 업보를 쌓았기 때문이야. 업보를 잘 쌓아야지. 뭐 이런 말들 우리가 하잖아요. 또한 지나친 브라만교의 권위주의를 비판하고 엄격한 신분차별을 반대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인간이 평등하다고 불교가 주장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계급 자체를 아예 없애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다만 엄격하게 너무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구분짓는 거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대우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수준에서의 엄격한 신분차별을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신분 구별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은. 자,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의 불교는 또 교리가 조금 더 발전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서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때 처음에 나왔던 불교는 그것까지는 오지 못했다. 자, 넘어와서 불교를 바탕으로 세웠던 나라, 불교를 바탕으로 세웠던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마우리아 왕조야. 마우리아 왕조. 건국은 알렉산드로스가 사실 알렉산더 대왕, 그 그리스가 페르시아랑 막 싸우면서 어떻게 막 살다가 그리스가 쇠퇴할 무렵 그리스의 여러 소도시 국가 가운데 마케도니아에서 등장했던 알렉산드로스가 발칸반도를 통일하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때는 페르시아를 점령하고서 쭉 밀고 들어오죠. 쭉 밀고 들어와. 어디까지? 인더스 강 근처까지 들어와요. 그 침공에 우리도 저렇게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통일에 대한 자극이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이. 그래서 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이름이 좀 길죠.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4세기에 건국을 했는데 마우리아 왕조를 북인도 대부분을 다 통일하더라. 대부분을 다 통일한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북인도하고 남인도를 구분해 놨는데 북인도는 북쪽에서 그때 내려왔던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그 계획된 도시를 이제 쳐들어왔던 아리아인 계통이 북인도에 많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드라비다인들은 남인도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비다인들의 남인도를 제외한 이 북인도 지역을 찬드라구타 마우리아 왕조가 통일을 했다. 전성기는 3대째 이 찬드라구타 마우리아의 손자인 아수카 왕이 전성기인데 기원전 3세기경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륙 대부분을 다 통일했다. 이 사람 때 아수카 왕 때 통일을 한 거예요. 북인도를 이제 여기서 건국을 했지만 통일을 하고 불교를 통해서 제국을 통합해야겠다. 그래서 전륜성왕이다 전륜성왕이라는 건 삼국시대 때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내가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이야. 왜 내가 전륜성왕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이 왕이 그때 당시에 지배자였던 왕이 전륜성왕이면 그 주변에 미륵이 등장해. 미륵의 모습이 등장한다던가 진짜 미륵이 나타난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삼국시대의 왕은 내가 전륜성왕이길 원해. 그래서 절도 미륵 살을 재워버리는 거죠. 백제 무왕 같은 경우에.
전륜성왕이 여기서 뭐냐면 불법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통일할 수 있다라는 왕이에요. 신비의 왕, 전설의 왕. 근데 이 아소카 왕이 자기가 그걸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제국을 통합하겠다라는 거고, 또 불교의 경전을 정리하고, 또 불교의 어떤 설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투파를 건립했다.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불탑으로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불교를 통해서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 또 써놨네요. 상좌부 불교가 발전했고, 이 상좌부 불교는 당시 인도를 거쳐서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쇠퇴하게 되는 건 아소카 왕의 사후에 급속하게 이제 내부 분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도는 다시 분열하게 되더라. 요게 마우리아 왕조, 그리고 핵심으로 봐야 될 왕은 아소카 왕. 자, 넘어와서 쿠샤 왕조입니다. 기원전 1세기 경에 북부에 이란계 유목민 중에 쿠샨족이 있었나 봐요. 그 쿠샨족이 나라를 만들었어. 그게 쿠샨 왕조예요. 중국, 인도, 이란을 연결하는, 그냥 할게, 무역로야. 무역로를 만들어 버렸어. 여기가 인도라면, 요렇게 삼각형이 인도라면 인도 위에 이란, 그리고 중국, 여기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확보했다. 어느 왕조가? 쿠샨 왕조가. 그래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여기에서 핵심되는 왕은 카니슈카 왕. 그 교과서에서도 카니슈카 왕 때 쓰였던 금화가 나올 거예요.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때 사용됐던 금화.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학문과 불교를 역시 장려하면서, 이때 불교는 아소카 왕 때의 상좌부 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 여기서 말하는 대승이란, 승이라는 건 수레야, 수레. 이 큰 수레에 모든 중생들을 다 싣고 구제하러 떠나겠다. 그게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지만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 오케이. 자, 왕이 나오니까 마오리 왕조 아소카 왕, 쿠샤 왕조 쿠쿠쿠쿠쿠카 카니슈카 왕,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연결을 시켜보세요. 요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카니슈카 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자, 이때 이 쿠샤 왕조는 사실 인도의 북부 지방을 다스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간다라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요때 미술 양식이 간다라 양식이라는 게 아주 대세였어요. 인도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이 됐다. 알렉산드로스가 침공했을 때 당시에 그리스, 물론 마케도니아 사람이지만 그리스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서아시아의 어떤 문화들을 흡수하면서 가지고 온 그런 문화들이 헬레니즘 문화인데, 이 남아있던 그런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고유의 문화가 결합된 게 간다라 양식입니다.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부처를, 원래는 이제 부처의 모습을 이때 요 시기 때는 만들지 않았어. 지금은 부처님 하면 부처님 절이나 이런 데 가면 부처님 모습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불경하다고 해서 그냥 부처를 상징적으로 연꽃이라던가 이런 걸로 그냥 표현했는데, 이때부터는 사람의 모습처럼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불상을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동아시아에서는 불탑도 볼 수 있고 불상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불상의 모습이 그 그리스의 어떤 인물상하고 조금씩 변해서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특히 경주, 불국사, 석굴암 이런 데 가보면 불상 그 모습하고 조금씩 변했지만 어쨌든 유사하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하고 이러한 간다라 양식은 말했듯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자, 인도 있어. 여기가 중앙아시아야. 인도 있어요.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도 오고 일본에까지도 전파가 되었다라는 걸 여기서 멘트를 하고 있죠.
네, 인도의 역사와 다양한 종교, 문화에 출연해서 오늘은 불교에 성립하고 통일제국,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 쿠시아 왕조 카슈니카 왕, 카니슈카 왕, 저도 헷갈리네요. 요렇게 배웠으니까 이름 헷갈리지 마시고 잘 연결지어서 보시고요. 이번 영상까지 이제 보시고 오면 등교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영상을 봤던 걸 기억해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평 쓰기 준비는 잘 하고 계시겠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